음악을 좀 음악을 깔아줘요? 안녕하십니까. 2학년 조승현입니다. 종이치 기본 실습 기말고사 첫 번째 문제. 종이치 제작 과정에 사용되는 박싱 메소드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송 메소드법이란 작업 모형을 제작할 때 개인용 트레이가 만들어지고 이를 나중에 뒤에 수지 위치 모형으로 만들기 전에 이곳에 위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왁스를 이용하여 옆에 개인용 트레이 테두리를 둘러싸고 그 안에 석고를 부어서 안쪽에 이제 언더컷 부위까지 석고가 다 찰 수 있게 한 다음 이 부분에 안정을 주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박싱 메소드법을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있는 수지이치 제작 과정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공지 배열을 위해서 개인용 트레이 제작 후에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1번 문제 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안녕하십니까. 2020 조승현입니다. 종이치 기말 실습 기말고사 두 번째 문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종이치 배열 공식에 대해서인데요. 종이치에서 인공지 배열은 크게 전치부 배열과 지부 배열로 나눕니다. 여기서 먼저 전치부 배열부터 설명드리면 전치부는 심미적 그리고 이제 심미적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악, 전치 이 두 부위는 배열할 때 신경을 크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절치 유도각인데요. 이 절치 유도각에 의해서 상악 전치와 하악 전치 사이의 거리가 나뉘기 때문에 절치 유도각을 잘 고려해서 배열해야 이후에 배열하는 변치나 분치까지의 영향이 잘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악 전치와 상악 전치 배열이 하기 전에 또 다시 말씀드릴 거로는 이 치아 배열 방법에는 상악법, 하악법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상악법은 말 그대로 상악부터 인공치를 배열하는 방법이고 하악법은 하악부터 인공치를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동안 했던 실습 방법은 상악법을 이용해서 상악 전치를 먼저 배열한 다음 하악 전치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상악법으로 상악 6전치와 하악 6전치 배열이 다 끝나고 이제 구치를 배열하는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구치 배열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치는 이제 저작에 대한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작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 배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 치아에서는 입을 딱 다물었을 때 모든 치아가 물리는 양측성 균형 교합이라면 양측성 균형 교합이 아닌 작업층만 닿는 편측성 균형 교합이라면 저희가 만드는 종이치에서는 모든 치아가 닿는 양측성 균형 교합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악 구치와 하악 구치의 양측성 균형 교합을 신경 쓰면서 구치를 배열해야 나중에 환자가 저작을 할 때 위치가 탈락하지 않고 위치에 무리가 덜 가해질 수 있게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치 배열할 시에는 이 양측성 균형 교합, 그리고 보상성 방법 등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배열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문제 종이치 배열 공식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조승현입니다. 종이치 기공학 실습 세 번째 문제 선택 삭제 이유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삭제란 나비치 제작 과정이 끝난 후 수지 위치를 제작할 때 나비치 매몰 이후 나비치를 함에서 분리시키고 이제 레진을 전입해서 온성하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레진 엣지가
위치에 거의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도달하게 됐을 때 레진에 붙어 있는 레진 전입과 온선이 마치고 나서 이제 리마운팅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리마운팅 과정이란 이제 교합기에 저희가 만든 이 레진 위치 예상을 다시 올려서 교합을 다시 체득하는 건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매몰과 레진 전입 및 운송 과정에서 교합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고 저희가 만든 이 치은이나 이런 것이 손상이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교합기 재부착 과정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교합을 다시 맞춰보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손상된 부위를 다듬기 위해서 이 선택 삭제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선택 삭제 과정은 제일 계속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교합을 맞추기 위해 치아의 교합면부터 수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언더컷 부위나 뒤에 구유윤기 같은 잇몸이나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위를 위주로 선택 삭제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문제 선택 삭제 이유와 순서에 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조승현입니다. 정리치 기본 실습 발표 영상 네 번째 시험 문제 위치의 다듬질과 연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삭제와 교합기 재부착 과정이 마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지 위치 과정에 가기 전 연마와 다듬질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연마와 다듬질을 하는 이유는 환자의 이 잇몸의 이 위치가 시작되었을 때 무리를 주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한 위치를 깔끔하게 다듬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꼭 있어야 환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듬질과 연마 과정에는 먼저 덴처바를 이용한 온선이 끝난 이후에 충분히 냉각이 된 이 레진 위치에 붙어있는 석고들을 삭제를 시켜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덴처바를 이용해서 붙어있는 석고를 삭제해주고 이 치아 사이사이 그리고 치은 부위에 있는 석고까지 깔끔하게 삭제를 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라운드 바를 이용하여 치은이 울퉁불퉁한 부분 없이 매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덴처바에 연결해서 이를 다듬는 과정을 합니다. 다음 다듬질 과정으로는 퍼미스 과정이 있는데요. 퍼미스 과정이란 모래를 이 위치 위에 올려서 고속으로 돌아가는 이 휠에다 올려서 어떻게 보면 사포질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이 퍼미스 과정의 중요한 점은 이 퍼미스 휠 천에 물기가 묻어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퍼미스가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의치가 이 퍼미스에 닿았을 때 물기 없이 그대로 회전이 된다면 마찰에 의해 타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퍼미스 작업하기 전에는 꼭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게 하도록 하고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퍼미스 과정으로 사포질이 완료되어 매끈매끈하게 종이치가 다듬질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광택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퍼미스와 광택 작업 이 두 가지를 시행할 때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속으로 회전하는 휠이기 때문에 위치를 꽉 잡지 않는다면 튕겨져 나가는 위험이 있어서 이게 위치가 튕겨져 나간다면 파절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손상의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으로 세게 붙잡고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 계속 이어서 말하자면 다음에는 광택 과정을 거치는데요. 퍼미스 머신 바로 왼쪽에 있는 광택제 휠에다가 파란색의 블록 모양의 광택제를 적당량 도포해주고 이것도 고속으로 돌아가는 휠에 위치를 갖다 대서 적정한 양의 광택제가 발릴 수 있도록 위치를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만든 위치가 퍼미스로 이제 다듬질도 되고 광택제로 연마 과정까지 거쳐서 이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위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문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조승현입니다. 첫
통이치 기본실습 5번째 문제 통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이치란 무치약 환자의 무치약 상태의 노인에게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적인 치아를 인공적인 보철물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이치 제작 과정 크게 나비치와 나비치 제작과 수지치 제작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야 되는데요. 이때 환자의 임상을 체득하여 개인에 맞는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개인에게 맞는 트레이를 제작하게 되면 이제 트레이의 외형선을 설정합니다. 트레이의 외형선을 설정했다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레진을 이용하여 작업 모형 위에 올리고, 이때 이 레진을 올릴 때 티슈 스탑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이 레진이 구석구석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레진을 올리기 전에 파라핀 왁스를 먼저 올려서 거기에 티슈 스탑을 형성하고, 그 위에 레진이 올라갔을 때 이 티슈 스탑 부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치부와 견치부에 약 5mm 정도의 원형이나 사각형의 모양을 판 이 티슈 스탑에 레진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손잡이로 레진 올렸을 때 손잡이까지 제작하여 치과 의사분들께서 이를 작업하기 편하게 하도록 제작합니다. 개인용 트레이 제작이 완료가 되면 이를 제거하고, 이제 교합제를 올리기 전에 이제 작업 모형을 형성하는데요. 작업 모형을 형성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스윙 배수도구를 이용해서 작업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합기에 마운팅 과정을 해서 저희가 만든 개인용 트레이에 교합을 정확하게 체득을 해놓습니다. 개인용 트레이에 해서 체득이 교합기로 이 마운팅 과정을 거치면 이제 이곳에 교합제를 올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교합제를 올리는 이유는 교합제 위에 인공치아를 식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교합제는 파라핀 왁스를 이용하여 올립니다. 교합제의 높이는 전치부와 구치부의 높이가 뒤로 갈수록 5mm, 7mm, 10mm 정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치아 전치보다 구치부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교합제를 올리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이 위에 인공치아를 식립하는데요. 인공치아는 식립할 때는 크게 전치부 인공치아와 구치부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과정으로 나뉩니다. 전치부는 또 상압법과 하급법으로 나뉘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인공치아를 전치부터 먼저 식립을 하고, 전치를 식립할 때는 절취 유도각을 주의하면서 식립을 해야겠습니다. 전치 식립이 완료되면 구치부 인공치아를 식립하는데요. 구치부 인공치아를 심을 때는 중요한 점은 이제 양측성 균형교합에 신경 쓰면서 식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보상성 방법 이런 것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마운팅 과정 전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네거티브 인덱스라는 것을 형성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한 이유는 이후에 레진이 이 모형이 올라갔을 때 운송 과정을 거치며 부피가 변화하면서 모형이 파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상압과 하급 부분의 속고가 두꺼운 부분에다가 덴처바를 이용하여 약간의 홈을 파주고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음 마운팅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공치아 식립까지 완료가 됐다면 치은 형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합에 맞춰서 인공치아 식립 완료됐다면 이제 저희 잇몸과 비슷한 모양의 치은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이때 파라핀 왁스를 저희가 만든 인공치아 부위와 인공치아를 식립한 이 지 모형에 잘 둘러주고 잘 다듬어서 치은을 형성합니다. 치은 형성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메몰 과정을 거치는데요. 메몰은
크게 상악 메모와 하악 메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두 가지 메모를 할 때 함의 종류가 다릅니다. 두 가지 메모를 할 때 함 종류가 다른 이유는 하악은 구흐음기 부위가 있어서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함도 그에 따라서 모양이 다릅니다. 상악 메모부터 두 가지 메모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총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메모를 진행하는데요. 1단계 메모를 하기 전 이 상함과 함으로 구성된 이 플라스크 함에다가 석고 분리제를 잘 도포해주고 바세린을 잘 도포해주고 1차 메모를 그냥 석고를 이용하여 하한 부분에 잘 석고를 부여하고 그 위에 저희가 만든 의치 모형을 올려서 1차 메모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석고 부위가 아닌 이 인공치아와 이 모형 부분의 석고가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메모를 끝나면 2차 메모를 진행하는데요. 2차 메모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중간 상함과 이 저희 만든 의치 모형 간의 높이 차이가 6mm 정도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조절해서 메모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2차 메모를 할 때는 인공치아의 끝까지 메모하는 것이 아닌 교환면을 남겨두고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차 메모에서 나오는데요. 3차 메모는 2차, 1차와 다르게 경석고를 혼합한 메모제로 메모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치아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이 메모제의 강도가 낮다면 인공치아가 파절될 위기가 올 수 있어서 좀 더 강한 성분의 메모제로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3차 메모까지 완료되면 이제 플라스크 함의 뚜껑을 닫고 플라스크에 옮겨서 석고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하게 조여놓고 석고가 완벽하게 경화가 완료되면 이제 스팀 기계에 넣어서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하면 안에 있는 저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왁스가 다 녹게 됩니다. 왁스가 다 녹고 저희가 원하는 인공치아 부위만 남게 돼요. 이곳에 저희가 레진을 전입하고 중합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함 분리 시 중요한 점은 인공치아가 있는 부분 석고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함 분리 과정을 마치고 레진 전입 및 중합 과정을 할 때는 저희가 사용하는 레진을 이제 리퀴드와 혼합하여 단량체와 다량체의 혼합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딱 전입하기 좋은 과정인 도우 상태, 병상의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전입을 합니다. 전입 과정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압력을 가하는 가압 성형법을 할 때는 압력을 점점 늘어나게 압력을 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셀로판지를 두고 압력을 가하는데 3차 과정에서는 셀로판지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중합까지 하고 완성 과정으로 물에 오랫동안 끓여놓은 다음에 레진이 잘 굳게 만들고 이를 플라스크에 있던 이 온성이 끝난 레진을 분리해서 마지막으로 선택삭제 과정과 위치의 다듬질 및 연마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총위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